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요 황해 성상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 황은 S죠. 그래서 황은 요건 이류염물의 요 가연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 황이 연소하면 SO2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는 독성 기체를 갖다가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가지고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다. 인체에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틀린 거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미분이 공기 중에 있을 경우에는 분진 폭발 우려가 있죠. 또 녹은 황을 물에서 급냉하면 고무 상황 얻을 수가 있고요. 연소할 때 아황산 가스, 이산화황 발생하는 거 맞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과산화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H2O2죠. 자, 요 놈은 육류염물의 요 산화성 액체. 요 놈은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우염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의 그 농도에서는 단독으로 폭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 과산화수소는 저장 용기가 구멍 있는 마개를 갖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알카리성 용액에 의해서 분해될 수가 있죠. 자, 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안정하다 했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폭발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과산화수소의 요 일반적인 그 성질이 나오는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분해 안정제 요 인산하고 요 요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멍이 있는 막에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히드라진하고 접촉이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요 반응식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이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 요건 뭐예요? 트리 메틸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알킬 알루미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요거는 메틸 리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메틸 리튬은 알킬 리튬에 해당이 되죠. 3번 요거는 디메틸 카드뮴이죠. 그래서 디메틸 카드뮴은 해당이 없죠. 4번에 요건 부틸 알루미늄. 이건 알킬 알루미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번 가죠. 자,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한다. 육류염물 중에 뭐가 있어요? 과염소산이 물과 반응하면 심하게 발열을 하는 거. 요거 하나죠. 과산화수소도 물에 녹으면 뭐 그렇게 발열은 안 돼요. 질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과염소산이 육류염물 중에서 물과 그 접촉이 되면 심하게 발열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여러분이 답이니까 2번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가죠.
25번이요. 자, 25번은 특수인화물의 요 발화점 기준으로 옳은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 대표적인 것이 이항화탄소하고 디에틸에테르죠. 그래서 요놈의 특수인화물의 그 조건은요,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죠. 즉 일기압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요 발화점 기준은 일기압에서 100도씨 이하.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이항화탄소가 요 발화점이 바로 100도씨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요 알킬 알루미늄 등 또는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그 특례 기준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옳은 거.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 설치한다 했는데 요 알킬 알루미늄은 요놈은 금수성이죠. 물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수증기를 봉입하면 안 되겠죠. 수증기는 결국 물이니까 요놈이 틀린 거죠. 즉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는 빼야 돼요. 그래서 요 1번은 틀린 거죠. 다음 2번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동, 마그네슘을 성분으로 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알킬 알루미늄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아세트 알데히드죠. 아세트 알데히드는 구마운수,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하고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자, 3번에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장치의 탱크에는 냉각장치, 보냉장치, 불활성 기체 봉입장치 설치한다.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 주위에는 누설 범위를 갖다가 국한, 한정시키기 위해서 누설되었을 때 안전한 그 저장실로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요 아세트 알데히드 등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알킬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4번도 틀린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여러분이 그림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림이고 시험장치는 면유염물의 그 위험성을 판정하기 위한 판정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고체의 인화위험성 시험 방법이죠. 그래서 이 고체, 즉 가연성 고체, 이류염물 갖다가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2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디에틸에테르의 보관 취급에 관한 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디에틸에테르는 C2H5 에틸기가 2개가 있고 가운데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용기는 밀봉해서 보관 맞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저장 용기에 빈 공간이 없게 했는데 안전 공간 둬야 되죠. 그래서 안전 공간은 5% 이상, 10% 이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과산화 나트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과산화 나트륨은 Na2, O2죠.
이건 인류연물에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금수성이에요. 자, 순수한 거 백색 맞고요. 상온에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 아니고 뭐예요? 산소가스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주소 소화하면 위험할 수 있고요. CO나 CO2 제거제를 갖다 제조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에 30번 가죠. 자, 유기 과산화물로만 나열된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기 과산화물은 요거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오류연물의 대표적인 것이 요 과산화 벤졸이죠. 과산화 벤조일. 그 다음에 요 MEKPO,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MEKPO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여기 과산화 벤조일, 요거 유기 과산화물 맞죠? 또 여기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요게 바로 MEKPO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이 유기 과산화물,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자, 과산화 벤조일, 유기 과산화물 맞죠? 요 과산화 마그네슘은 MgO2죠. 요거는 무기 과산화물이에요. 인류죠, 인류. 3번, 과산화 마그네슘, 요거 무기 과산화물, 인류연물이죠. 자,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요건 유기 과산화물. 자, 과산화 초산, 요거 유기 과산화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과산화수소, 요거는 육류연물이죠. 그래서 오류의 유기 과산화물에 과산화 벤조일하고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여기 나온 요 과산화 초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또 여기 또 아세틸 퍼옥사이드 있죠. 아세틸 퍼옥사이드, 요 놈도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죠. 그럼 31번 가죠. 자, 이 31번은 전부 다 인류연물인데 지정수량의 배수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지정수량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요거는 5월 31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kg, 300kg, 1000kg라고 그랬죠. 첫 번째, 염소산염류, 250kg 저장량. 자, 염소산염류니까 염소산염류 지정수량 50kg죠. 다음 요드산염류, 요드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예요. 저장수량 600kg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요 질산염류, 저장수량 900 나누기 지정수량 300. 자, 요놈 계산하면 5배, 요놈 계산하면 2배, 요놈 계산하면 3배, 총 10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지정수량만 알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2번 가죠. 자, 32번은 5개 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아닌 거. 자, 5개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요, 요 이류연물에 유황이 있죠. 유황하고 요 인화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류연물은 인류연물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 그래서 인류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즉 특수인화물만 제외해요. 특수인화물은 제외죠, 제외. 그 다음에 육류 전체를 다 옥외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류연물 중에 유황 저장할 수 있죠, 옥외에. 그 다음에 2번에 인류연물 중 과염소산 염류, 인류연물은 해당이 없는 거죠. 3번에 육류 가능하죠. 4번에 이류연물 중에 요 인화성 구체인데 인화점이 0도씨 이상, 10도씨니까 0도씨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죠. 33번 가죠. 자, 히드라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히드라진은 NH2죠. 그래서 결국 N이 2개고 H가 4개. 요건 사류에, 요건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외관은 물과 같이 무색 투명한 거 맞고요. 가열하면 기체 발생. 그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사류연물 맞죠.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물 등의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물은 극성이죠. 그래서 비극성이 아니고 극성 용매에 잘 녹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34번 가죠. 자, 제2석유류로만 짝지어진 거 찾는 거죠. 자, 요 시클로헥산 요건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피리딘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염화 아세틸 요거 1석유류예요. 휘발유 1석유류죠. 자, 시클로헥산 요거 1석유류. 중유는 3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아크릴산 요거 2석유류죠. 포름산, 개미산 요거 2석유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석유류는요. 머리 글자 이용해라고 그랬죠. 개미산, 초산, 장내유, 그 다음에 에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송근유,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그 다음에 크실렌,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 그래서 개초장의 송등, 테스경, 크클, 메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35번 가죠. 네, 35번은 시약의 명칭이 불분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시계 접시에 소량 담아놓고, 시계 접시라는 것은 여러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요 조그만한 유리로 된 요 접시를 우리가 시계 접시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소량을 갖다가 담아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화가 됐다는 거예요. 대기 상태에서. 그럼 이 물질이 뭐냐? 대기 중에서 발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염물 중에 황린밖에 없어요. 대기 중에서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은 황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6번 가죠. 네, 36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맞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맞죠. 자,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경우에는 1000제곱 이하로 할 수 있죠. 자,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는 한 변의 길이를 몇 미터까지? 100m까지 할 수 있죠. 하나의 경계구역을
3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하나의,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한 변의 길이죠. 한 변의 길이를 얼마까지? 100m 이하로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비상전원 설치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37번 가죠. 자, 무기 과산화물의 일반적인 성질인데 틀린 거. 자, 요 무기 과산화물은 인류연물의 금수성 물질이죠. 자, 과산화수소의 수소가 금속으로 치환된 화합물이다. 맞는 얘기예요. H2O2에서 수소를 갖다 밀어내고 나트륨이 들어가면 Na2O2, K가 들어가면 K2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산화력이 강해서 쉽게 산화가 된다.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아니고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가열하면 산소 발생하고요. 물과 반응성이 아주 크죠. 38번 가죠. 물과의 그 반응성이 가장 낮은 거. 자, 인화 알루미늄 ALP죠. 이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PH3 포스핀 인화 수소가 발생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는 위험해요. 물과 반응성이 아주 크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 요놈이 3개, 여기 알루미늄. 요거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C2H6 에탄 기체 나오죠. 자, 5황아린 P4 S 5개죠. P2죠. 5황아리는 P2S5죠. 요 놈은 물과 반응하면 H2S 나오죠. 여기서. 자, 황리는 이건 물속에 보관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요 39번 가죠. 자, 39번은 비중이, 즉 액체의 비중이에요. 물보다 큰 거 찾는 거죠. 이건 물성이에요. 물성.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기 좀 어려워요. 많이 취급을 해본 사람이나 알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는 물보다 가벼워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아세트 알데히드도 1보다 작죠. 산화 프로필렌도 1보다 작아요. 자, 이항화탄소 물보다 비중이 크죠. 그래서 이 이항화탄소는 물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물보다 큰 건 요 이항화탄소.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비중이 물보다 크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해임했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 다시 선임하는가 했는데, 선임은 30일 이내. 그 다음에 요 선임 신고 있죠?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 선임 신고는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임이니까 선임은 30일 이내에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선임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소방본부장 아니면 소방서장한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